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각각의 시험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알아둬야 될 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1차를 속과라고 하고 2차를 대과라고 해요. 네네. 네. 1차 붙는 것 자체도 일단 매우 빡세요. 엄청 빡세요. 이게 응시자만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뽑는 사람은 1차만 240명이에요. 수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과거 한번 볼 때 과거가 제가 알기로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특별하게 열리는 비정기적인 과거 시험도 있는데 정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서 봤을 때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수만 명이 지원을 하고 1차 시험에만 240명이 붙어요. 경쟁률을 감히 수치적으로 환산하기도 참 엄두가 안 나죠. 일단 그러한 경쟁률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수능은 제가 한창 수험 생활할 때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수능을 한 70만 명 정도가 보잖아요.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봐요. 60만 명이라고 치고 이제 대학교들이 정원을 감축시키고 있긴 한데 신입생들을 대학마다 단과대학이 하도 많으니까 한 1000명씩 뽑는다고 쳐요. 대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권 소재 학교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했을 때 서울권 소재 학교가 10곳이라고 치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울권 소재 학교 10곳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에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60만 명 중에 10,000명 안에 들면 돼요. 확실히 그 부담감이나 시험을 보았을 때 그 중압감이란 게 다르다. 심지어 과거는 3년에 한 번 열려요. 이거 한 번 떨어지면은 재수기간이 3년이에요. 재수기간이. 수능은 재수가 3년이에요. 끔찍하네요. 하지만 수능은 1년이다. 그런 심적 부담감 측면에서 수험 생활이 비장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분명히 과거가 이제 경쟁률이 훨씬 높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실 경쟁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 실경쟁률. 그렇죠. 네. 자료 1번 자료 보여주시죠. 1번 자료요.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윤봉님의 청금상년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보세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비, 수험생이 되겠는데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험생들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많다. 보세요. 상락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험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얘네들. 이런 태도 그림으로 그려야겠어. 자주 보이니까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주 안 보이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향락에 빠져있는 선비들이 많았다. 이거 잠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탈자가 많다. 생각보다 시경쟁률은 훨씬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인정하십니까? 차마 반박할 게 안 떠오르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수험생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료 4번 자료 보여주시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탈모가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죠. 이게 수험생, 이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이 수험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까지 와버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유현준 농객님도 나름 이제 가르마펌을 하셔가지고 네. 되게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신경을 쓰신 모습인데 머리를 잃었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머리를 잃으면? 세상을 잃은 느낌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세상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능을 치르기까지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수능이 그만큼 빡세다는 거,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도 그에 못지 않다 라는 점 그냥 인지 정도만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이제 다른 트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먼저 제가 1차 그러니까 속과에 대해서 달라봤는데, 이번에는 대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속과 같은 경우에는 속과에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갈 수 있어요. 속과가 성균관 합격 시험인가요? 네, 이게 생원이 될 수도 있고 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양반을 이제 맹진사댁이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 그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양반을 공인하는 게 약간 속과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인 기능이고, 양반으로서 공인될 수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저희가 1차를 속과라고 했고 2차가 대과라고 한 만큼 속과를 합격하면 또 대과에 응시할 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속과를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대과를 볼 때 주로 이제 성균관이 핵심이에요. 명문이었나 보네요. 그쵸. 약간 비유하면 그 명문 그런 준비하기 가장 좋은 그런 기관이었던 거죠. 애시당초 성균관이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성균관에서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다. 과거에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균관에서의 생활을 잘 하면서 역량을 다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실제로 대과를 보려면은 물론 나중에 제도가 바뀌긴 했는데 성균관에서 1년 동안 300일 이상의 출석을 해야 대과를 볼 수 있었던 제도가 시행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모 방송사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을 배경으로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 보시면은 학생들이 출석 체크를 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공부하기도 바쁘고, 물론 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나는 고시생인데. 또 이거에 추가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성균관에서는 또 성균관 자체에서 커리큘럼의 시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수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균관을 다녀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성균관 안에서 거의 맨날 출석을 해야 하고, 커리큘럼 자체에도 보시면은 10일에 한 번 시험이 있어요. 열흘에 한 번씩. 근데 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또 시험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한 단원. 그래서 월로 따지면 총 10회 이상의 시험을 계속 보게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균관은. 심지어 그냥 시험만 보고 끝나는 거면 괜찮은데,
이 시험 보고 계속 최하위점을 계속되고 성적이 부진한 게 보이잖아요. 그게 누적되면 낙제를 시킨대요. 성균관에서. 낙제를 시킨다고 하면은 시험 보기도 쉽지 않겠죠. 과거 시험을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많았다. 할 게 많다.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수험 생활적인 측면에서 과거는 챙길 게 많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거. 자료 14번? 아, 이게 바로 이제 선비들의 수험생활 일과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고 새벽 공부 잠깐 했다가 잠깐 사색하고 그쵸. 그다음에 갑자기 손님 접대를 합니다. 12시.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친지에게 편지 쓰고 일꾼들을 갑자기 살핍니다. 그리고 또 6시에 식사를 하고 묵상, 한마디로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고 그다음에 뭐 또 10시에 또 한번 멍 또 때리고 묵상, 그다음 잡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박건우리 현대수험생 그 다음 자료 15번 자료 보여주시죠. 유치원생의 하루요? 그렇죠. 네. 제가 보상서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유치원께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요걸 볼까봐. 일어납니다. 네. 8시 일어나서 문장을 외웁니다. 문장을 외워요. 네, 영어 문장을 영어 외웁니다. 문장을 외워 일어나서. 네. 그렇죠. 영어 문장을 배웁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또 20분밖에 안 씁니다. 선비들은 무려 2시간이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들은 20분 만에 밥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영어 유치원을 갑니다. 가서 영어를 또 배우죠. 네. 다음 영어 유치원 마치고 또 이제 피아노 학원 가고 네. 다음 영어 유치원 숙제하고 왜? 밥 먹고 또 영어 보고 동화책 읽기 공부 또 합니다. 네. 자유시간 1시간 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잡니다. 무한반복인가요? 선비들은 이제 중간중간 멍도 때리고 네. 사색도 했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반면에 현대 이 유치원생마저도 이렇게 하루를 심각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수험생활 이렇게 격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료 제시해서 주시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좀 심각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점은 짚어주셔야 돼. 이 자료에 나왔던 일단 기상 시간이 2시에서 4시예요. 여름엔. 네. 그리고 취침 시간이 일단 10시에서 12시 사이예요. 네. 그러면은 여름에는 한 3시간 정도 잔다는 거고 겨울에는 길어야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물론 유치원이란 점 가만히 둬야 돼요. 수면 시간 충분하다. 인정합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선비들 그 묵상하는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 그쵸. 묵상인데 그쵸. 또 하나 또 짚고 갔으면 좋을 게 과거 시험이 말씀드렸다시피 성리학적인 지식을 보는 거고 보면은 과거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그런 성리학적 지식과 유교적 지식을 담은 사서오경이라는 과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이해 정도를 서술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던 반면에 또 문학과 관련돼서 문예 창작 능력을 보는 게 있었다.
하지만 창작은 양으로 승부가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여유, 의도적인 거다. 자제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일꾼들을 살피고 또 보면 손님도 접대하고 절대 혼자 놀지 않아요. 노는 게 아니죠. 혼자 있지 않아요.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예 창작적인 역량을 기르는 거죠. 그런 뭐 많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죠. 그리고 묵상. 그러한 교류들을 집대성하는 시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아들인 뭐 가명으로 철수를 가르쳐 봤는데 철수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르다. 아빠 된 사람으로서 분발해야겠다. 라든지 좀 더 문학적인 느낌으로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생활 패턴이다. 수험의 일환이다. 저것도 공부였다. 네. 묵상, 여유 있는 독서 다 의도적인 거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 만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2번 보여주시죠. 과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 때는 말이야. 과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대학교에서 학교 뭐 고학번 중에서 좀 질났던 그런 사람들. 나 때는 이런 거 없었어. 나 때는 안 이랬는데 선배 안 챙기네. 뭐 하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속히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죠. 그렇죠. 네. 과거가 더 힘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꼰대다. 잠깐만. 때는 말이야. 조선 때는 말이야. 더 힘들었어. 이건 꼰대병이다. 고로 제가 봤을 때 과거를 두둔하는 유현준 농객님은 이제 꼰대병에 걸렸다. 이거는 약간 수위 조절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꼰대라뇨? 나 때는 말이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무 과거만 힘들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인정합니다. 네. 와,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발이 압승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여기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서 이제 시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험 생활, 그리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분명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과거는 이제 하나의 영역을 깊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했고 이제 다음 시험 외적인 부분에서는 과거를 치르기까지 무려 최소하면 3년이나 걸리고 또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각할 수도 있고 책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험 생활을 하는데 그 경쟁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수능보다 크다.
경쟁률이 높다. 그쵸. 그게 가장 컸죠. 무려 이제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수능이 한 60대 1이라면 과거 같은 경우는 6,000대 1, 이 정도였으니까.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성균관 입학해서도 버티기도 쉽지 않았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쵸. 대신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 외에 좀 빡빡한 일과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두 번째 토론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제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지 않았나. 반면에 김민재 농객님은 거의 무슨 날아다니셔서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정파 눈에 딱 보이는 예측할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처럼 이렇게 우회 커브볼로 한번 승부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세 번째 주제로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